지금 마케팅하고 있는 여러분의 제품 또는 서비스는 부, 건강, 관계, 사람의 세 가지 핵심 욕구 중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가요? 고객이 여러분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했을 때 기대하는 욕망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마케팅 메시지는 부, 건강, 관계 세 가지 핵심 욕구 중 하나에만 집중될 수 있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10분 마케팅 습관 흑상어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트래픽 설계자를 이야기 드리기 전에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 우리말로 직접 반응 마케팅을 기억해 두셨다가 영상 시청 후에 검색 포털이나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하여 일본에서 유행을 한 후에 최근 국내에서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간다 마사노리가 미국에서 배운 마케팅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한다면 이 책의 저자 러셀 브런슨이 배웠다는 스승 중 한 명인 댄 케네디의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댄 케네디는 많은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 전문가들의 스승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제게 마케팅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 특히 제조업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품이 좋은데 사람들이 몰라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경쟁사 제품보다 우리 제품이 훨씬 더 좋은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너무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민을 잘 표현한 광고가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천호식품의 산수유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진하게 농축하여 만든 산수유 080-700-1000 산수유천 프리미엄. 대표가 직접 광고 모델이 되고 광고 카피가 화제가 되었던 광고입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제품을 아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을 때 많은 대표자와 담당자들의 고민을 그대로 광고 카피로 사용했습니다. 전문 모델이 아니라서 연기도 어설프고 카피도 매우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굉장히 영리한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 모델이나 유명인은 아니지만 제품을 만든 대표자가 모델로 등장해서 신뢰감과 재미를 주고 솔직한 고민에 대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깃이 명확하고 제품의 효능도 누구에게나 바로 인식이 됩니다. 남자에게 정말 좋다 라는 것보다 확실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남자에게 좋다는 한마디로 장어도 꼬리부터 먹고 야관문을 먹습니다. 남자에게 좋다는 것은 이제까지 못 먹던 것도 오늘부터 먹게 만들 수 있는 확실한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영리한 광고라는 말씀은 명확한 타깃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고 구매할 것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낚고 싶은데 낚시는 하기 싫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좋은 낚싯대와 좋은 미끼를 가지고 있으니 물고기가 알아서 튀어올라 나에게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낚시꾼은 없습니다. 당연히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걸어 물고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낚시를 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트래픽 설계자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는 있지만 구매하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야 할 책입니다. 예를 들어드린 산수유 광고처럼 남자에게 정말 좋은 제품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고객이 나를 찾아오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담으로 이 책은 설계자 시리즈로 출간된 세 번째 책입니다. 앞서 출간된 두 권은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출간된 책 두 권을 읽어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도 앞서 두 권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니 이 책부터 읽고 다른 두 권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5가지는 드림백, 트래픽, 후크, 스토리, 제안입니다. 5가지 키워드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모두 얻은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중요합니다. 드림백은 꿈의 고객을 의미합니다. 내 제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욕망이 있는가?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드림백입니다. 트래픽은 꿈의 고객을 내 제품과 서비스 앞으로 꾸준히 모으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고객이 없다면 그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마케팅 문제로 고민하는 사례 중 많은 경우가 트래픽을 모으지 못하는 것입니다.
후크 스토리 제안은 따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온라인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핵심적인 토대입니다. 후크는 꿈의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고객에게 우리의 스토리를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스토리는 제안의 가치를 높여서 사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넣는 것이고, 잠재 고객의 상태에서 고객, 단골을 넘어 우리의 팬이 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후크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스토리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켰다면, 마지막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제안하는 단계입니다. 제안은 좋아요, 댓글을 달아달라는 사소한 것부터 가입이나 체험, 구매와 같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5가지 키워드 모두 중요합니다만, 제게 고민 상담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매출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제안을 뽑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경험으로 누가 자신의 잠재 고객인지도 잘 알고 있고, 마케팅이나 광고 경험도 있습니다. 팔로워나 구독자가 많은 경우도 있고, 단골 고객도 있습니다. 노출도 잘하고 콘텐츠도 잘 만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경우는 마지막에 제안을 하지 않거나 틀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잘 모아서 스토리도 들려주었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뭐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을 여러 이유로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좋은 정보를 잘 주고도 그것이 매출과 연관되는 행동으로 유도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세일즈에서는 클로징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도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분이라면 지그 지글러의 세일즈 클로징, 댄 케네디의 100만 불짜리 세일즈 강의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트래픽, 드림백, 후크 스토리 제안만 잘 알아도 이 책의 핵심 인사이트를 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슨 말인지 선뜻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전에 마케팅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마케팅 초심자라면 이 책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립니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이 씨발로 왜 어디서 약을 팔어? 씨발 천하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영화 타짜에서 고니가 아기를 속일 때 아기가 고니에게 했던 대사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때 주로 사용하는 대사로 사용되곤 합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도 이제 거의 볼 수가 없지만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장이 서는 날이면 장터 어느 한편에서는 약장수의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보통 연세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약을 판매하기 전에 다양한 공연을 보여주며 사람을 모읍니다. 사물놀이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차력을 하기도 하고 불붙은 막대기로 저글링을 하기도 합니다. 퍼포먼스로 사람을 모아놓은 뒤 약의 효능을 말과 함께 눈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약 한번 잡숴봐 라는 멘트로 시작되는 약의 효능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고생했을 관절, 속쓰림 등 다양한 질병과 그로 인한 일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공감대를 만들고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약을 먹고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약의 효능을 증명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약장수 일행 중 한 명이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람잡이도 있고 실제로 한두 명씩 구매자가 나타나면 너도 나도 약을 사겠다고 줄을 섭니다. 약장수는 약을 판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휴지나 생활용품을 나눠준다고 하며 공연도 보여주고 선물도 주는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게 합니다. 이 약장수의 퍼포먼스를 트래픽, 드림백, 후크, 스토리 제안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약장수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서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언제 어디로 오면 선물을 준다고 알리고 다닙니다. 거기만 가면 공짜로 선물을 준다는 말에 일단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모이게 됩니다. 광고와 마케팅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벤트나 혜택을 제공하는 메시지로 관심을 끌고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인근의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도록 합니다. 이것이 트래픽입니다. 약장수는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시로 애들은 가라면서 누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인지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바꿔 말하면 잠재 고객이 아닌 사람을 걸러냅니다. 누가 타겟인지도 명확히 합니다. 약장수의 잠재 고객은 주로 연세가 많고 몸이 어디 한 군데는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로 관절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안 되거나 복통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시골의 장터입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장수는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드림백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한두 명은 꼭 있는 소식통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선 타깃으로 선물을 주고 입소문이 나도록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무릎,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약 한 번만 먹으면 말끔히 통증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한번 안 들어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후크입니다. 실제 약을 먹고 효과를 체험한 사람이 등장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약장수의 말에 신뢰가 생긴 사람들이라면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설득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제품이나 서비스를 체험하기 전인 잠재 고객에게 먼저 체험한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후기를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 전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샘플 상품을 주거나 무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 번 갖게 된 것은 갖기 전보다 더 높은 가치를 평가하고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소유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스토리입니다. 이제 약을 팔 시간입니다. 약장수의 또 다른 단골 멘트를 날릴 시간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오늘 파는 것이 한정 수량이라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라고 합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구매할지 모른다는 것을 말하면서 심리적으로 끝까지 약장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조급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오늘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선물도 줍니다. 그동안 고민하던 통증도 낫고 선물도 받을 수 있다니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매진 임박, 오늘만 할인 등으로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매 행위에 따라 구매하게 되는 밴드웨건 효과와 같이 소비자의 심리 효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간이나 수량의 한정과 같은 희소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심리를 만들게 됩니다. 약장수의 예를 들어 트래픽, 드림백, 후크, 스토리 제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당연히 약장수처럼 가짜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드린 것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우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에 문제가 있어서 판매나 이용이 부진한 경우에만 활용해야 합니다. 이 책은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은 꿈의 고객이 누구이고 후크 스토리 제안과 트래픽 그리고 꿈의 고객을 모으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파트 2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파트 1에서 이해한 개념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마지막 파트 3에서는 퍼널 허브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퍼널 허브는 마케팅에 활용한 모든 퍼널과 제안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채널이나 콘텐츠 등을 통해 모은 트래픽을 퍼널 허브 한 곳으로 모아서 흩어진 고객들에게 한 곳에서 제안을 하는 나만의 트래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 파트 1은 정독으로 읽고 파트 2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한 번을 빠르게 읽고 재독을 할 때 표시했던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파트 3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를 이해한 상황에서 사례들과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인스타그램을 주요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수천 수만 명이라서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사람들이 더 이상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럴 일은 없을까요? 혹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인스타그램만큼 사용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왜 그런가요?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사람들이 예전만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스타그램도 소셜미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이용자가 인스타그램보다 더 재미나고 관계 맺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새로 등장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면 그 순간 인스타그램에 있던 많은 팔로워와 콘텐츠는 기존만큼 마케팅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내가 소유하지 않는 트래픽은 통제할 수가 없고 통제할 수 없다면 언제든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이유로 외부 변수에 따라서 그 성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이 망하면 다른 곳으로 갈아타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키우듯이 다시 처음부터 시간과 노력과 돈을 써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인스타그램이 언제든 다른 서비스로 대체될 수도 있고 그동안 쌓아둔 팔로워나 콘텐츠가 어느 순간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내가 소유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트래픽을 내가 소유하는 트래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퍼널 허브에 대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 잠재 고객도 아니고 나를 기억도 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지나가다 누른 좋아요 수천 개보다 의미 있는 것은 회원 가입이라는 진입 장벽을 넘어서 내가 소유한 퍼널허브에서 트래픽을 만들어주는 수십 명의 회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메일, 인스타그램 등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트래픽은 결국 내가 소유한 트래픽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팔로워, 구독자, 좋아요와 댓글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누군가 연애를 하기 위해 소개팅을 한다면 소개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연애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개팅을 한다 한들 단 한 명과도 연애를 하지 못한다면 소개팅의 횟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점차 호감과 신뢰를 높이고 만남을 이어가며 관계를 좁혀서 연애에 이르는 과정의 첫 관문이 소개팅일 뿐입니다. 소개팅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연애를 했다는 것과는 다른 뜻입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인데 마케팅 할 때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됩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몇 명이고 좋아요가 몇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비즈니스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려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 소셜미디어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아닌데 말입니다. 트래픽 설계자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예시처럼 어떻게 소개를 받을지, 누구와 소개팅을 할지, 소개팅에서는 어떻게 다음 연락을 이어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연애에 이르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퍼널허브로 운영하던 마케팅 블록 시스템 홈페이지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제가 목적하는 바와 운영 방법이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잠시 운영을 멈춘 상태입니다. 하루 10분 마케팅 독서클럽 7기에서 이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클럽 멤버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겸 새로 사이트도 만들어서 참고하실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서도 참고를 위해 5월 중 오픈 예정인 마케팅 블록 시스템 리뉴얼 버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인스타그램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드림백, 즉 꿈의 고객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내용을 공유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가가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가 자신이라고 오해한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이다. 고객들이 여러분의 퍼널로 들어오길 원한다면 그들이 온라인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온라인에서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길 원한다면 훨씬 깊은 수준에서 고객을 이해해야 한다. 어떤 문제 때문에 고생하게 되면 해결책을 찾게 된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다른 해결책을 찾거나 직접 해결책을 만드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는 비즈니스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라는 꿈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같은 문제 때문에 힘겨웠던 지점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겪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청중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드림백으로 가는 첫 번째 열쇠는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싶다면 거래를 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기업가들이 드림백을 시작할 때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사람들과의 관계 쌓기를 상품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나는 누군가 내 드림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곧바로 우물을 파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가장 큰 장애물은 시작이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만드는 대신 고민하고 계획부터 세운다. 그러지 말고 제발 내 말을 믿고 기록하기부터 시작하라. 좋아요. 저 시작했어요. 이제 뭘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5년만 더 해보고 그때 다시 와서 그 질문을 하길 바란다.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다.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정한다. 꿈의 고객으로 퍼널을 채우고 싶다면 그들 자신보다 더 그들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해야 한다. 먼저 콘텐츠를 배포하고 싶은 플랫폼을 선택한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플랫폼일 것이다. 이 플랫폼에 있는 꿈의 고객들을 이미 모아놓은 사람들의 드림백 리스트를 구축한다. 드림백을 이용하여 우물을 파기 시작한다. 그들을 도와줄 방법을 알아내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개척한다. 그와 동시에 해당 플랫폼에서의 유료로 접근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끝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트래픽은 모든 회사의 생명선이며 꾸준히 리드가 유입되는 것이 건강한 비즈니스의 비결이다. 이번 영상의 원고를 쓰는 중에 제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습니다. 처음 영상을 올리고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케팅, 브랜딩, 세일즈 글쓰기와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에 이은 러셀 브런슨의 세 번째 설계자 시리즈 트래픽 설계자에서 찾은 인사이트와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시청 후 나의 꿈의 고객은 누구인지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정리해보고 지금 하는 마케팅은 나의 꿈의 고객과 그들이 있는 곳을 제대로 타겟팅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마케팅도 습관이다. 하루 10분 마케팅 습관 흑상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